자, 인공지능이 핵심이다. 이 얘기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핵심이냐면 요새요. 그 맨 처음에 우리가 그것만 생각을 했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바둑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이. 물론 스타크래프트 2도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 인간하고 인간 게이머하고 그 인공지능하고 붙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되게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 빌드하고 전술이 달랐어요. 사람 플레이어가 하지 않는 빌드를 썼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스타크래프트 1 아니고요 2. 스타크래프트 1을 했어야 되는데 스타크래프트 1을 했어야 인공지능이 그 한국의 게이머들이 이렇게 하는데 스타크래프트 2를 해서 알파고가 전승을 했는데 사람들이 넋이 빠졌거든요. 이런 전술이 있단 말이야. 그러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뭐를 했냐면 여러분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수색 있죠. 드론 가지고 수색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국방성 육군 펜타곤 이런 데서요. 미국 국방부에서요. 그 드론이 여러분 그 시가전 있죠. 시가전에서 탐색하는 거 이렇게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 하고요. 뭐 이런 거 다 하고요. 공중전 있죠. 공중전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이미 시뮬레이션 다 돌렸습니다. 사람이 못 이겨요. 도구 파이팅. 여러분 도구 파이팅 있죠. 도구 파이팅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못 이기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둑도 못 이겨. 체스로부터 시작했죠. 체스 못 이겨. 바둑 못 이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구 파이팅도 못 이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보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인공지능한테 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미군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냐 킬을 하느냐 마느냐의 최종 의사결정은 절대로 인공지능이 하지 않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진짜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결정, 피하 식별을 하고 그 전장에서 들어오는 이 네트워크 전의 결과인데요. 네트워크 전이 되면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지휘관이 그 정보를 다 들어오는 정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니까 머리 아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를 들어온 걸 가지고 지휘관이 아닌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거 다 충격을 먹었던 게 지휘관을 이 새끼만 없으면은 내가 훨씬 더 목적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새끼 걸리적거려 그러고 지휘본부를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에서 공격을 했죠. 나 쟤네들 빨리 죽여야 되는데 네가 왜 결정을 하느냐고 시간 딜레이를 하고 있잖아. 이거를 최대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지휘본부를 박살을 내면 내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인공지능이 변론을 해서 지휘부를 공격을 했어요. 와, 그 뉴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만 벌어진 게 아니라 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인공지능으로 있잖아요. 신약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이제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설정 자체가 인간 육체에 무해하게 인간 육체에 무해하게 신약 개발하는 그 분자를 막 이렇게 조합을 하는 그거를 이제 돌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바꿔본 거예요. 인간의 무해하게가 아니라 인간의 유해하게라고 한번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걸 유해하게로 바꿔놓고 집에 갔다가 왔거든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얘네들이 파일을 띡띡띡띡 만들어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공지능이 5,000개의 독가스 화학 분자식을 만들어 낸 거예요. 인공지능이 밤사이에 신약 개발하던 인공지능이 5,000개의 독가스 분자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5,000개가 전부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살상가스인 VX 가스보다 독성이 더 높은 거로만 5,000개를 뽑아낸 거예요. 밤 사이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냐 마냐를 가지고 그분들이 고민하다가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논문을 발표하자마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국방성에서도 일로 좀 와보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는데 컴퓨터 장비 슈퍼컴퓨터는 쓰셨나요? 아니요. 그냥 슈퍼컴퓨터 안 썼는데요. 그냥 아이맥 썼는데요. 퍼스널 컴퓨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으아, 그 논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수색, 그 드론이 수색하고 하고 하는 거에다가 드론에 로켓을 달았을 때 드론이 화기를 인공지능이 달았을 때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미 세상에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다 결론은 났다고 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전쟁을 수행하면 인간을 찌바른다. 이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우리가 이제 사족보행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당길 수 있는 총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로봇하고 기기에 적합한 무기 체계를 만들었을 때 어떤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나왔을 때 AI 군대는 기존 군대를 압도한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압도를 하냐 하면 여러분 딱 보면은 인간이 조준을 하잖아요. 인간이 조준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눈동자하고 겨눈자하고 딱 보이잖아요. 조준을 딱 하는 순간 조준 뭐로 돼 있다라고 하고 슉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조준하고 손가락을 당기려고 했을 때 저쪽에서 밖에 있는 애가 조준선 보고 여기를 총알 날라온다? 슉 피해버리는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서양인들을 만난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군대와 인공지능을 안 쓴 군대 사이에서는 그 정도 인디안과 서양인들 사이에 그 정도의 전략적 갭이 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기종 F-16으로 했을 때 사람이 모는 2대와 인공지능 1대를 도구 파이팅을 돌려도 인공지능 1대가 사람이 모는 2대 몇 대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 2대까지는 가볍게 인공지능이 조정하는 비행기가 잡는다. 인공지능이 도구 파이팅을 하는데 인간이 숙달되는데 뭐 10년 정도의 조정수를 해야지 도구 파이팅을 잡는데 얘네들은 그 도구 파이팅을 그 도구 파이팅의 전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바둑에서 쓰는 전술이나 스타크래프트 전술만 특이한 게 아니라 인간이 쓰지 않는 전술을 쓰면서 도구 파이팅을 해서 숙련된 조종사들 베테랑들을 다 잡고 심지어는 1대1 2도 찌바르더라. 이게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예요. 자, 문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공지능이에요. 문제는 인공지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거와 관련돼서 유젤러 그거 어디서 들었니?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넷플릭스의 언노운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한 얘기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해서 지금 나토 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나토 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핵심은 인공지능이에요.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화웨이를 규제를 하는 것도 반도체 규제를 하는 것도 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하지만 세상에는요, 여러분 그 전략적인 우월과 경제적인 우월을 두 개를 다 충족시켜 놓는 기술적 발전이 역사의 변곡점마다 등장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쇠가 그랬고요. 쇠가 칼 있잖아요. 칼 팍팍팍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철기가 나오면서 인간의 농업 생산력과 전투력이 두 개가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쇠가 그랬고 그다음에 엔진이 그랬고요. 엔진이 나오면서 탱크가 나오고 기동 함대가 나오고 엔진이 나오니까 플로펠러 나서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러면서 포로 이렇게 쏘는 거 포 못 및 비행기로 날아가면 폭탄이 얼마나 날아가는데 전함의 사정거리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탄을 터뜨리지요. 그리고 극강학 폭격기 나오고 엔진의 등장이 기존에 이제 포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발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술적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 발전 빡 나오니까
핵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는 스케일도 달라지고 무기의 스케일도 달라지죠. 이런 몇 가지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인공지능이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전략적 우월성과 경제적 우월성 두 개를 다 확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중국한테 밀리면 어떻게 된다? 패권국이 바뀐다. 미국도 중국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사활을 건 인공지능 전쟁이 붙었어요. 자, 인공지능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통신망이고요. 통신망, 신경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거, 화웨이 신경망, 통신망, 이거 규제의 대상이 먼저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본적으로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규제, 고성능 반도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미국이 필사적으로 맞는 거, 키워드는 뭐다? 그리고 지금 나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거의 키워드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신망, 서버, 반도체의 핵심 기반 이렇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중국은요, 중국은 미친 듯이 머신러닝을 해요. 머신러닝 미친 듯이 한다는 건 뭐냐면, 자국민을 마루타 삼아요. 근데 그 자국민을 마루타 삼는데 그 자국민의 숫자가 15억이죠. 15억 면에 인권, 프라이버시 쌍무시하고 그거 밥 말아먹는 거임? 이거죠. 그거 밥 말아먹는 거냐?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거 다 밥 말아먹는 거니? 이런 거죠. 이런 거로 전부 다 자국민을 마루타 삼아서 머신러닝, 사람들의 동작, 눈동자, 움직임, 행동, 신용카드 긁으면서 이동하는 거, 자동차에서 게이트, 그 톨게이트에서 삑삑삑삑 다 그 사람들의 신용 결제, 동선, 얼굴 표정, 눈동자, 지문 모든 걸 다 파악한 상태에서 머신러닝을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무서운 속도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그러면 CCTV 다 달고 인간을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인민은 중국 당국에 의해서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국이 이런 식으로 규제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유진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무제한적인 머신러닝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대로 중국의 머신러닝이 쭉 이어지면 AI 전쟁에서 서구 자유주의권이 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방법은 하나인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제한을 가하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하드웨어적인 그 제한을 가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환상을 버려라라고 전 세계에다 얘기를 했어요. 딴 나라들이 개코로 들었는데 Myth of Neutrality,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환상. 야, 중립 그런 거 없다 얘들아 얘기를 했는데 그 개코로 듣는 거예요. 그 개코로 듣는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독일하고 하나가 우리였어. 미국 입장에서요, 이 동맹 중에서 야 얘들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데 개코로 드는 게 우리야. 그러니까 이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이라고 하죠. 이러면서 양쪽 사이에서 중립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경계선상에서 있으면서 이득을 추구한 나라가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미운털 제대로 박혔지. 독일은 러시아, 중국, 다 좋아. 뭐 BMW 투자요 좋아. 뭐 이랬죠. 그러면서 이제 서방 진영의 약한 고리처럼 군 게 독일입니다. 독일이에요. 그래서 화웨이 쓰지 말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그걸 씹었죠. 독일을 씹으니까 미국이 그러면 니들하고 정보 공유 못한다. 일단 안보 정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기술 정보나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학술적인 교류, 뭐 기타 등등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전략 공유, 정보 공유, 너희랑 공유했다가 전부 다 중국한테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화웨이가 그런 거야? 뭐 그러면 독일이 버팅기니까 미국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그 당시에 2016년, 17년에 되게 지금은 보면 안 그런데 되게 철없는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폴란드였죠. 폴란드가 5G망을 깔면서 화웨이 통신망, 여기 올인원 패키지 이렇게 싼데 이걸 여기 딴 데 비싸 이거 쓸 거야 했다가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화웨이망으로 5G망을 쓰면 폴란드에서 미군은 군사작전을 못한다. 이렇게까지 미국이 폴란드한테
거의 이건 미군 빼겠다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잠깐만 미군 빠지면 러시아가 이거 안 되지. 좀 비싸도 알았어 안 쓸게 화웨이 통신망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5G 이 백본망을 우리 삼성에서도 만드는데 말이죠. 삼성에서 직접 만들고 우리나라도 5G망 게이트웨이하고 이걸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땡 회사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썼죠. 참네. 미국 형님들이 존나게 개념 없다고 봤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구나. 뭔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IRA가 미국에서 돼 있을 때도 대관 업무를 어떻게 했길래 그걸 모르고 있었지. LG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아니면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렸나?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5G망이 시작이고 반도체 맨 처음에 있잖아요. 네덜란드도 덜컥 ASML도 중국한테 EUV 장비 제공한다고 계약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하지 마라. 아니 계약금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토해내려면 3배 토해내야 되는데요. 그거 안 토해내고 중국한테 팔면 ASML에 들어가는 레이저 장비 못 쓴다. 미국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ASML이 깨갱. 중국아 미안해 위약금 물고 계약금 다 토해낼게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토해내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가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랍에미레이트에 F-35 파는 거 취소된 게 것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중국이 아랍에미레이트에 항구를 지어요. 항만을 짓는데 그 항만에 크레인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하고 그 물류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바이하고 이쪽에 항만을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 물류기지를 쓴다고 하는데 물류기지라고 쓸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군사기지적 성격 아부다비에 중국이 군사기지 건설하려고 한다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 무역항이 아니라 이 중국이 첩보와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거다 아부다비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아부다비 프로젝트 중단하라고 압력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F-35 안 팔어 그리고 니들한테 무기 안 팔어 아랍에미레이트한테 그랬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응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도 이제 모하마드 왕자죠. 모하마드 거긴 죄다 모하마드 빈 어쩌고 저쩌고라서 거기서 그런데 2021년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거기 항구 만들고 중국 군사기지 5G망 기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분명 2021년에 했는데 지금 2023년 현재 지금 시설 공사가 하고 있다라고 지금 돼서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지금 조용한데 이것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라랄랄라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 니네 생각 잘해라라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중국하고 같이 지내는 게 뭐가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러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미국이 어떻게까지 나올까요?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으로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으로 인공지능도 생각을 해야 돼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이런 거에 있어서 완전히 기술 통제에 들어갔죠. 중국한테 기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러다가 누가 간첩질하다 건드리면 진짜 사형 구형할 것 같은 그런 살벌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공지능에서 앞서 나가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모든 키워드는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회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부티의 군사기지 진 거는 뭐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부티의 군사기지 진 거, 지부티라는 데 자체가 여러 나라 군사기지 다 있는 데인데 거기다가 중국이 그렇게 걸어놓은 건 그거고 거기다 캄보디아에 있다가도 지금 그래서 요새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도 솔로몬 제도하고 그 미크로네시아 연방들 쭉 와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국이 솔로몬하고 바누아투 이런 데다가 군사기지 지으려고 그래요. 제1도련선 밖에 제1도련선도 돌파 못한 상태에서 제2도련선 밖에다가 지금 군사기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크로네시아 그 마셜 제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계속 외교하고 그쪽에 지원책 얘기하고 중국하고 놀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이게 미크로네시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이번에 이제 AP4 해가지고 아시안대 퍼시픽 이게 해가지고
나토와 AP4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AP4 쪽에다가는 중국이 돌연선 밖으로 군사기지 짓고 하는 거하고 니네들 인공지능 관련돼서 인공지능 5G 반도체 이런 거 관련돼서 중국의 기술 넘어가는 거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산업 관리를 잘해라. 초비상상태가 켜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토 회담을 간 지금 이 세계 정세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의 키워드, 우리 주식 투자에서도 키워드이자 우리 정치에서도 키워드는 뭐다, 여러분? 그리고 경제할 때 여러분 외교할 그 중국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축구 선수 한 명 못 오고 있죠. 쟤네들 어떤 찡짜를 붙을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거의 모습이다. 키워드는 뭐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뭐다? 군사적, 전략적,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앞으로 향후의 패권국을 결정할 핵심 기술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